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이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법인을 운영하다가 또는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개인 파산을 많이 하는데, 개인 파산의 그 절차와 그리고 기간, 그 다음에 실무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서울회생법원이나 각 지방법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재판이니까 신청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면책 신청까지 같이 동시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보정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을 해요. 하는데, 원래는 이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신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만 심사를 해갖고 파산을 선고할 요건이 충족되면은 이제 파산을 선고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납금을 내야 되는데, 예납금은 통상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부채가 크거나 채권자 수가 많거나 하면은 그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법인 운영하다가 채무가 연대보증 때문에 300억 가까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납금 500만원 정도 나오고, 뭐 채무가 뭐 한 200억 되면은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1, 2억 상간 뭐 요렇게 되는 뭐 카드 돌려막기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또는 뭐 주식 투자 실패했다거나 해서 채무가 소액인 경우는 기본 30만원 예납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 보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숫자에 따라서 이제 송달료를 또 납부해야 된다, 신청 시에. 근데 이게 지금 파산 선고뿐만 아니라 면책 복권 결정 심사까지 다 그 우편물을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그 송달료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회생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5명일 경우 28만 6천 상당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복권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하다 보니까 28만 6천 원, 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한 은행만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 부채 증명 발급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은행당 이제 15,000원 대행을 해주는 거죠. 부채 증명 발급원을. 그럼 은행별로 이제 윤석평의 채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다 이제 납부가 되면 이제 심사를 해서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선고 때 개인 파산에 관한 파산 관제인도 선임이 됩니다. 뭐 그 기간까지가 이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립니다. 선고 받는 데까지. 사건이 그만큼 각 지방법원별로 많다는 뜻이고, 파산 선고 때는 그 개인 파산 신청자가 출석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닫아버리는 거, 파산 폐지라 그러는데, 동시 폐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파산 선고가 나서 파산 관제인은 그 개인 파산 신청자의 자산이 있을 경우 그걸 전부 다 이제 현금화하기 시작하고, 그 채권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그 채권 액수나 존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자 집회를 열어요. 이때 파산 신청자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회 출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책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심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산 채권이 조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환가가 돼서 현금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변제하거나 배당을 하고 파산 절차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면책 결정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이렇게 또 해요. 그리고 면책이 되더라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뭐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면책이 다른 채무 면책이 돼도 그 채무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량 면책이라는 게 있고, 또 실무상 재량 면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사가 재량으로 해주는 거고, 또 뭐 법률 용어는 아닌데 조건부 면책이라는 거 있습니다. 얼마를 내라. 그러면 이제 면책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 면책이 있고, 그렇게 해서 면책이 되는 건데, 개인 파산 신청 절차는 이렇게 해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선고 받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나머지 한 1년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를 못하고 체크카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할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개인 파산은 사업소득자든지 급여소득자든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한액이 없어요. 채무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1000억이 빚이 있어도 할 수 있고 5천만 원이 빚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양가족이 정해지거든요. 부양가족이. 그럼 본인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입니다. 근데 배우자는 60세 이하 배우자는 일할 수 있다고 봐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다 해도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빼고, 그 다음 본인하고 미성년 자녀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이게 물가 상승률 고려해가지고, 월 최저 생계비를 달리 책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거 보면은 1인 가구일 경우에 본인 혼자 개인 파산 신청한 사람 본인 한 사람일 경우에는 24만 6천 얼마 됩니다. 2인 가구일 때는 207만 원 정도, 3인 가구일 때는 266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됩니다. 본인 포함 미성년 자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이 됐든 급여소득이 됐든 개인 파산을 다 신청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숫자를 정하고 거기에 월 법정 최저 생계비가 정해지면 그 정도 수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개인 파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다 할 경우에는 개인 파산에서 바로 면책 받기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갚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회생 절차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신청 요건에는 급여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가리진 않지만 법정 최저 생계비, 부양가족 수가 정해진 후에 법정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밖에 없다. 예. 근데 그 초과된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이제 법률용어를 하는데, 가용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신청하려면 부채 초과 상태라든지 변제를 못하는 상태라든지 뭐 그런 요건들은 이제 변호사와 같이 검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용소득이 클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못한다 했잖아요. 회생을 해야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채무 액수라든지 사업소득이냐 급여소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청해야 될 절차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절차를 신청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개인 파산할 때 이제 나이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젊으면 회생 같은 걸 해서 좀 변제를 좀 해보다가 노력을 좀 시도를 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젊다고 그냥 면책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을 보고 하는 거니까, 나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면책을 해주는 거예요. 파산은 갖는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법에서 최소로 보장해주는 어떤 자산이나 소득, 그거 외에는 나머지 것은 다 이제 변제 재원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배당하든지, 그런 재산도 없다 그러면 배당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내놓고 그냥 채무를 면책받는 거. 그게 이제 개인 파산이고, 회생은 이제 변제를 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개인 파산과 회생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소요되는 기간, 이런 것들은 법원마다, 변호사나 로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건마다 채권자 숫자가 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몇백 명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홈쇼핑 뭐 이런 거 사업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면밀히, 그 상담을 통해서 면책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파산 선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면책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느냐, 또는 나에게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면은 큰 하자 없이 면책 복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